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 구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구미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전문가들이 해야 될지, 앞으로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위산업을 통해서 구미시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토론에 이제 차장을 맡은 건보공과대학교 6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 방위 산업 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제 3자의 측면에서 저희 이제 옆에 계시던 기업체라든지 이제 교수님의 그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 순서로 제가 건보공과대학의 김동성 교수님께서 저희 발표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대 김동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발제한 주제는 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국방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건데, 저희 구미에는 국방 관련 메이저 기업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우 쪽에 총기 쪽 관련해서도 대우전자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KT 모티브 쪽이 창원에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도무기부터 시작해서 해양, 저희가 잘 아시는 뭐 삼천도급 장보고 잠수함,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이런 것들도 다 구미에서 설계되고 그리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그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 구미시에 작게나마라도 방위사업에 관여하시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한 100여 개 기업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올인하는 기업도 계시지만 또 이제 부분적으로 하시는, 예를 들어 헬기에 들어간 뭐 베어링이라든지 문짝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응용업체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잘 아시던 대전이나 창원 같은 데는 국방을 유관기한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는 불행히도 그런 정부의 유관기한이 없는 게 유일한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발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구미시가 차별해야 될 게 뭐냐. 사실 대전이라든지 소위 저희가 마창진이라고 하는 마산, 창원, 진해 쪽하고 구미시가 국방사업을 특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그 방산진흥법이 있는데, 22년 정도가 되면 지금 ADD에 있는 연구소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이제 수출을 주도하는 어떤 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제 구미에도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사실 저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와야 된다. 유관기관의 유치가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경쟁도시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미 혼자만 될 수 없다. 반드시 상호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여기 계시는 기업이나 대기업분들이 사실은 바로 국방 분야는 소요군이나 방사청이나 국방부를 기업들이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이용하셔야 되나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를 이용해서, 대학은 그 인사들을 이렇게 학교에 모시고 학회나 이런 장을 통해서 기업들과 연동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요. 또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에너지 드론 로봇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차별할 거냐? 구미 인프라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미에는 하나 시스템, 하나 LINS1, 그리고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그런 본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삼성, LG전자의 그 소형 금융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IT 쪽 굉장히 경쟁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전기창 같은데 해군의 전기창을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PCB 단종 부품 같은 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저희 국방 ICT 기업 유치를 위한 구미시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모신 권백은 전문의 분효상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기회인데 저희가 한 4년 전에 그 유도무기 신뢰성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전이 유치를 해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도 짜고 금액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제주를 부리고 사실은 대전이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가했던 게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의 직원들의 입장을 저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구미시가 경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메리트 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고, 사실 구미시가 그때 저희가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오는 건커녕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라운드가 이제 사실은 2022년이 되면 이제 그 기품원에서 방위산업진흥원 절충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충교육에 나서시겠지만 저희가 뭐 F-35 전투기를 사면 10%를 저희 LI 잭슨이나 하나시스템 미사일을 사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나라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 저희 현지에 공장을 기술 이전해서 그거를 저희 수익으로 잡는 그런 국가 간의 교육 관계를 절충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절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도 현재는 이제 방자청의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법안에 보면 전력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ADD 여러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들 중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프라가 좀 약해요. 저희는 기업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유관기관이 구미에는 없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해미시험장이라든지 기포원에 분설하는데 기포원 본원이 또 근처에 있고 진주에 있고 그 다음에 진해에는 바로 이제 ADD 해양본부가 있고 또 해군 정비청도 이렇게 해서 본부들이 다 얽혀 있어서 마창진해도 있고 대전에는 잘 알다시피 ADD도 있고 계룡대도 이렇게 있는데 구미는 이상한 기업들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방 도시들은 보면 대부분이 첫 번째가 국방의 모체가 되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리고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유관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탈레스가 있는 그 프랑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들이 이제 그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형태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미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기관을 유치하는 게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못했는 거고요. 저희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아마 방위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지원센터 아니면 LED 지상무기연구소 굉장히 많은 환경시험센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은 드론 사단도 창설되고 드론에 응용해서 이렇게 첨단 무기도 하지만 그 시험할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전용된 시험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전략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기업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을 구미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시다시피 창원은 정책적으로 지금 창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국방을 제 1순위로 삼으셨어요. 저희하고 바로 현재 바로 라이벌이고 그리고 또 마산, 창원, 진해가 엮여 있어서 광역권을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주는 뭐 공군 쪽이고 진해는 해군 쪽이고 육군은 창원이 다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전은 물론 국방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죠. 이에 맞서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좀 이제 그 영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천도 굉장히 국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잉의 MRO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군 로봇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동력을 잃었습니다. 보잉 MRO는 보잉에서 철수를 했고 로봇 지원센터는 위쪽에서 정책적으로 거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저희 쪽에는 불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미가 대전하고 마찬가지 광역권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상생을 해야 됩니다. 구미가 다 욕심을 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구미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미는 기업 산업 지원 시설의 어떤 핵심 기반이 여기 와야 되고, 이 근처에는 사실은 경북도와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 로봇, 드론 환경 시험 센터라든지 환경 시험 센터 같은 것들은 구미에 많이 못 오게 된다면 이 근처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구미시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는 구미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획득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전략을 수정해야지 저희가 대전이라든지 광역권하고의 경쟁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마침 저희가 이제 국가진흥센터로 과기부에 지금 6년차 센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에 9년짜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민군융합 분야의 일을 하면서 이제 군수라든지 육군 군수학교라든지 해군 함정기술연구소, 공군보급청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세군을 하고 바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는 가능합니다. 학교에는 연구자나 초빙사나 이런 분들을 장사분들 오셔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또 학회도 가능해요. 학회 어떤 연구회를 만들어서 기업분들이 들어와서 소요군과 국방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희 구미시 지역에 확보된 인프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작년하고 올해 했던 그 국방 전시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계속 올해 했던 국방 표준 규격실도 있고, 표준 협회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져왔던 인프라는 100% 사실은 살려야 되겠다는 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저희 구미시에 어떤 인프라가 들어와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근데 그 꼭지들을 잘 살리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국방산업에서 창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대전이나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이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방사청이라든지 교통원, 국방부, 현역이 아니고 계셨던 분, 나오신 분들, 네트워킹 해석분들을 모시고 학교분들하고 모셔서 기업들하고 엮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속 반복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 비슷한 포럼에서 그때 사회를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올해는 이제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길지는 않지만 학계라든지 여기 있는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이 국방 쪽에 굉장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굉장히 네트워킹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저기 이제 기초 체력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유도무기 신뢰성 센터에 도전할 때 체력과 지금의 체력은 조금 틀리다. 그래서 42.1km 마라톤을 해도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단지에 이제 그 절충교육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그 당시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법안으로 절충교육에 대해서 전담화된 부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저희 방위 산업도 이제 수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